저희가 준비한 제목 그대로입니다. 비를 잔뜩 품고 천천히 오는 칸은 보통 태풍이 상륙하면 통상적으로 그 힘이 좀 무뎌지고 그 형태도 좀 바뀌기 마련인데 이번 6호 태풍 카누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정인철 기자님, 여기 보면 이번 카누는 상륙하고도 꽤 그 힘을 많이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본,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해상을 지나면서 태풍이 세력을 조금 키웠기 때문인데요. 남해상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2도에서 3도 정도 높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열 에너지를 태풍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열 에너지를 많이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로 오면서 올 때까지는 분명히 태풍이 조금 더 세력을 크게 유지했던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이제 내륙을 관통하면서는 조금씩 그 중심 기압은 높아지고 있는데요. 높은 게 오히려 세력은 약한 것이니까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뭐 지면 마찰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중심 기압은 높아지지만 세력은 점점 떨어지는 거니까. 네. 근데 실제로 지금 보면 우리에게 정말 악몽 같았던 태풍들, 과거 매미, 루사, 뭐 체류 시간은 각기 좀 다른데 특히 매미 같은 경우는 짧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지나갔다면 카누는 거의 만 하루란 말이죠. 지금 오늘 오전에 이제 상륙했는데 그럼 내일 오전이나 되어서야 북한 통해서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까? 뭐 기본적으로 현재로서는 북한 쪽을 가서 소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카눈 같은 경우는 이 태풍이 움직이려면은 태풍을 움직이게 하는 주변에 지향류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바람들이 한반도 그 태풍 주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천천히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수직 관통하는 것도 기상청 관측 이래 처음이고 지금 보면 예상 경로만 따졌을 때 지금 이 빨간색이 이번 6호 태풍 카눈인데 대략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이 정도쯤 그러니까 괴산 주변 충청북도 지방에 지금은 이제 태풍의 눈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점점 올라오고 있고 이거 서울이 보이니까 오늘 밤 한 9시쯤 혹은 자정 사이에 서울이 이번 태풍 카눈의 직접 영향권이 좀 될 것 같습니다. 태풍이 너무 천천히 오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밤이 고비고 특히 문현철 부회장께서 보셨을 때 결국 이 밤 사이에 어떻게 대비하느냐 그리고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지금 약해진 집안 이런 것도 좀 꼼꼼히 살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것처럼 그 밤 사이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되게 걱정스러운 일이죠. 자, 먼저 예측되는 시나리오는 강풍이 계속 강타를 하고 폭우가 내린다면 정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예, 정전이요. 자, 그렇다면 정전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승강기가 작동이 안 되고 물이 안 내려가고 또 여러 가지 냉방기가 작동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많은 그런 불빛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불편한 이런 문제들도 발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또한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농경지나 또는 도시 지역에서는 뭐 지하차도를 비롯해서 지하도 같은데, 근데 이때 또 이때 매우 위험하면서도 우리가 좀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배수로이고 또 이 배수로에서 물이 모이는 곳이 배수 펌프장입니다. 이 배수 펌프장에 대량의 물이 모이면 이것을 강으로 펌핑하는 이 펌프 시스템이 마비되어 버리면 도시는 완전 침수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2005년 태풍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즈를 강타했을 때 뉴올리언즈라는 도시가 그렇게 한 15일가량 마비되어 버렸던 이유가 바로 그 배수 펌프장이 마비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도시에 있어서는 그런 배수 펌프장에 대한 점검과 그런 체크가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전히 교통 통제 같은 거, 특히 지난해에 그런 저지대 반지하 침수 참사를 겪었던 시군구에서는 그 1층과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몇 가구가 되지 않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2층 이상 아파트나 그런 빌라 같은 데 살기 때문에 몇 가구 안 되는 저지대 침수 또는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을 빨리 대피소 이재민 구호 시스템을 지역 재난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구축해 놓고 빨리 대피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조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밤사이에 또 산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태풍이 불면 산사태가 훨씬 촉발된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 때문에 산자락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 또 그 영향권 안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역시 시군구 기초지자체가 그러한 위험한 마을들을 제일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대피소를 만들어 놓고 대피시키는 것이 맞고, 저 계곡, 산간, 오지, 계곡을 통과하는 도로들, 산자락을 절개한 공사 흔적이 있는 도로들, 저곳의 교통 통제를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 이런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 정부 당국도 꽤 유념하고 있을 테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밤사이에 우리 한반도에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는 서울과 수도권에 이 태풍이 상륙하기 때문에 이 밤이라는 이 특수한 상황을 어떻게 좀 저희가 대비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잠시 한 3시간 뒤쯤이면 서울에 상륙을 하고 내일 아침 평양을 돼서야 이제 뭐 열대성 저기압으로 소멸이 되거나 아니면 한반도를 빠져나갈 텐데 이 만 하루 동안이 꽤 고비고,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지금 시속 20km의 느린 속도로, 그러니까 아까 저희 현장에서 저희 김용성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 뭐 다소 비슷하거나 빠른 정도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고, 상륙도 이력은 강에서 중이 됐지만 아까 정윤철 기자 얘기했을 때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많이 파괴력이 약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단단히 유념을 좀 해야 되는데요. 잠시만요. 지금 이제 6시가 거의 다 돼가는데 강원도 태백산을 잠시 연결해봐서 지금 현장 상황이, 태풍 상황 어떤지 만나보겠습니다. 정상입니다. 천체단이라고 써있는 이 비석도 있고요. 태백산 정상이 지금 촬영하고 있는 CCTV가 흔들릴 정도로 꽤 많은 바람이 불고 있고, 뭐 물론 1500m가 가까운 뭐 고지이기 때문에 사실 바람이 좀 더 흔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모습들이 느껴지고, 당연히 저 태백산 국립공원은 다 통제가 돼 있을 겁니다. 그렇고요. 다음 화면 또 있나요? 앞서 저희가 잠깐 만나봤던 강릉, 지금 강릉 시내를 보고 있고, 지금 솔바담 다리라고 밑에 자막도 나오는데요. 강릉 다리 밑에 이제 바닷가와 강이 만나는 저 접점도 좀 많이 물이 불어난 상태고, 해안가의 차량도 좀 많이 줄어서 지금 다 대피가 돼 있는 상황으로 저도 미리 들었고요. 지금 강릉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 확실히 강릉 쪽도 보시는 것처럼 파도가 점점 세차게 몰아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강릉 해안가 화면도 좀 만나봤습니다. 현재 정부도 지금 윤 대통령 중심으로 중대본 차원에서 여러 태풍 대비에 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24시간 비상 체계인데 특히 이제 작년 그렇고 이번에도 작년에는 태풍 흰남노, 그리고 올해는 강한 폭우로 인해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현 정부로서는 선제적 통제가 좀 무엇보다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번 태풍 카눈 같은 경우는 거의 기상청 생긴 이래 처음으로 이게 지금 내륙을 관통하는 태풍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피해가 올지 지금 우리가 상상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전에 태풍이 와도 사실은 그 영향이 컸는데 이게 서울을 중심적으로 관통한다 그러면 어떤 피해가 올지 굉장히 지금 긴장되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잼버리 참석하고 있는 외국의 많은 지금 학생들이 분산 수용돼 있어요. 예. 그리고 얼마 전 또 폭우로 인해서 아직까지 피해가 여전히 아물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특히 저지대에 이 비가 많이 올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제 대통령이 굉장히 각별히 지금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전 공무원 비상 대기 상태고요. 일단 오늘 저녁이 가장 큰 고비인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상황들 체크를 하고 있고, 지금 정부나 지자체, 그다음 경찰 전원 지금 비상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바로바로 일단 연락을 하셔서 이런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부 당국도 지금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수도권 상륙을 앞둔 태풍 카눈을 지금 단단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태풍 관련 정치권 소식일 수도 있는데요. 장해찬 최고위원님. 탁현민 전 비서관이 태풍 관련해서 왜 윤석열 정부는 정부 탓만 하냐, 전 정부 탓만 하면서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일단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비아냥거리는 글을 올릴 때입니까? 정치적 공방에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또 국민의힘이 과거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것을 밝히는 게 문재인 정부 초기에 비하면 전혀 과하지 않습니다. 그때 각 부처마다 적폐청산 TF를 만들고 아주 쥐잡듯이 지난 정부를 탈탈 털었던 게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지난 정부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밝히는 게 당연한 일인데 그게 이 탁 전 비서관의 말처럼 조롱받을 일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누구도 태풍 대비와 관련해서 전 정부의 전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심해서 정부의 비상태세를 지원해주고 우리 국민들이 태풍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 몸으로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에 정쟁을 해도 하고 공방을 해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시기에 직전 정부 청와대에서 비서관까지 했다는 분이 이런 조롱과 비아냥으로 점철된 글을 올린다는 건 너무나 처신이 가벼운 것 같고요. 이런 가벼운 분이 의전 비서관을 맡았으니 오직 문 전 대통령 돋보이게 하려고 뭐 장군복 입고 과학자를 뒤에 병풍처럼 세우고 하는 그런 쇼 참사를 계속 5년 내내 일으켰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다시금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뉴스탑 때 시작부터는 태풍 관련 속보를 집중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